건우 씨 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발표자 박건우입니다. 일단 저는 앞에 해주신 분도 있는데 주식과 코인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 카카오 설계는 유명한 이제 코인 사이트를 따라서 좀 비사기라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뭐 위에 게시판이 있고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있고 실시간 시세를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일단 설계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사이트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대가 너무 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해서 한번. 이거 확대가 너무 됐네요. 이 정도 된 거. 이거 맞는 거 같죠? 이 정도 사이즈. 제가 집에서 만들 때는 딱 옆에 여백 맞게 딱 됐었는데, 이슈가 추가됐습니다. 호호, 생각지 못한 이슈를 발견했네요. 아무튼 설계와 똑같이 만들지 못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제가 주식과 코인 사이트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을 많이 하는데 주식과 코인을 뭐 따로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주식, 코인 둘 다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코인 사이트 그리고 주식 사이트가 엄청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모아놓은 사이트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 듣자마자 주식 시세와 코인 시세를 한 번에 놓는 사이트 만들고 싶다, 그렇게 접근을 하였고, 보시면 위에 동학개미판이라고 있는데 그 주식에서 유명한 동학개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본떠서 제 사이트 이름을 만들었고, 이 로고는 직접 만든 건데 구글에 찾아보시면 그 무료로 제작 가능한 사이트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자마자 문제가 발생한 건데, 양옆에 이제 여백을 줬는데 저는 한 사이트에 엄청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면 좀 가독성이 떨어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SS로 마진과 패딩을 줘서 약간 양옆 위아래로 다 줄여서 한 화면에 좀 자그마한 내용만, 한 내용만 집중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그 내부바 이제 함수를 이용하고 그 위에 제가 만든 CSS를 덮여서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만들었고요. 원래라면 여기 실시간 현황에는 이제 코인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넣고 싶었는데 기술적 한계가 왔습니다. 이게 파이썬으로 실시간 그 시세를 받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렇게 아직 올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시세가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거를 구현해서 제가 만든 사이트에 놓고 싶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이렇게 실시간 변동되는 가격을 제가 만든 사이트에 놓고 싶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밑에 보시면 아까 발표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사이트를 제공하는 무료 그 무료 API 위젯입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이 위젯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 사이트에서 이제 API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요. 아래처럼 보이는 이 트레이딩 뷰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다만 이건 무료 버전이라서 뭐 분, 시간 뭐 다른 설정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종목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할 때 많이 보는 뭐 경제뉴스 TV 이런 걸 볼 수 있게 넣어놨고요. 여기는 아마 미국 뉴스라서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제 안 보이게 됐나 보네요. 그리고 뭐 다른 그거는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된 글꼴이 좀 안 이쁘다 생각해서 이제 구글에서 직접 좀 마음에 드는 글꼴 폰트를 찾아서 이제 CSS를 넣어서 적용시켜서 바꿨고, 보시면 뭐 코인 정보, 주식 정보 이런 거는 그냥 뭐 심심해서 몇 페이지 더 만들어 봤고, 일단 중요한 로그인 페이지는 저는 딱 깔끔하고 직관성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좋아서 엄청 뭐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게 뭐 로그인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회원가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가 아까 만든 똑같은 그 함수에 똑같은 CSS를 써서 이렇게 회원가입 창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인풋 타입으로 해서 이 하나하나를 다 입히고 그 다음에 위에 CSS를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원 아이디는 회원 아이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쓰면서 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확인할 수 없게 패스워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름에는 뭐 이름 다 넣을 수 있고, 휴대전화는 번호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후로 더 배우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여기에 JS를 추가해서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리면 뭐 경고창이 뜨거나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게 약간 흰 도화지 위에 연필 없이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막막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붙긴 했었고, 근데 역시나 막히는 게 나오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뭐 배우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한 대로 실시간으로 이제 시세를 볼 수 있는 이걸 구현을 할 거고, 그리고 서버를 더 배우면 서버와 게시판을 연동해 게시판을 글 쓰고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배너도 한번 더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 데이터를 크롤링할 때 네. 크롤링을 접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크롤링을 접근했습니다. 크롤링 접근했어요. 그 다른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혹시 API도 보셨나요? 있긴 있는데 제가 만들고 싶어서 크롤링만 하고 이제 그 증권 번호만 알면 되니까 받는 거 쉽더라고요. 근데 그까지만 하고 맡겼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뭐 예를 들어 뭐 대신증권에 들어간 API에서 해당 API에서 그 던져주는 데이터 단위가 뭔지 뭐 제이슨이면 제이슨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단위가 제이슨이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받아서 뿌리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손 나이브러리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파이썬에서 크롤링 데이터 자료를 받은 것을 현재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에 연동하기가 좀 매우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제 장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게 됩니다. 장고라는 거는 프레임워크 이름인데 파이썬으로 웹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호환도 잘 안 되고 껄끄러워서 아예 파이썬으로 이제 웹 개발 접근하잖아요, 장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이나 이제 웹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요 직면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주력이 이제 자바고 백엔드 스프링이다 보니까 이제 자바 또는 자바스크립트로 관련된 이제 그 API 라이브러리를 많이 좀 선택을 하시게 바랍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지금 저기 그거 메일에 있는 이 테이블은 이미지니까 아니면 실제로 받아온 겁니까? 이미지인데 그냥 링크만 걸어둔 겁니다. 네, 그냥 이런 식이다 설명을 드리려고. 저는 됐습니다. 다른 거 질문 없어요? 박영주 씨.
카카오 5번부터 보여드려야 되나요? 예, 설계 보여주시고 그 네. 설계를 했는데 변형했다라는 진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박영주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카카오 오븐은 저는 일단은 네.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백브라운더가 이 밑에가 다 잘려서 안 보입니다. 그 아. 밑에 세개 빈 박스는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위에는 이제 뭐 보통 자주 보시는 뭐 홈 인터넷 쇼핑 사이트고요. 일단 저는 구도 자체는 마켓컬리를 좀 보고 참고를 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고 나는 그냥 뭐 채소 이런 거 이제 육류 같은 식료품을 파는 사이트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구성은 특별할 거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그 다음에 뭐 본인 프로필, 그 다음에 찜한 상품,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한 곳에 좀 모아서 좀 사용자가 봤을 때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뭐 그 슬라이드를 넣어서 필요하면은 뭐 특가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주력 상품들을 광고할 수 있게 좀 칸을 만들어 봤고요. 그 아래도 뭐 좀 상품들 광고할 수 있는 위치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푸터를 넣었고요. 푸터의 구성은 뭐 이렇습니다. 여기 네,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봐서 그거를 좀 가지고 오는 그런 구성으로 짜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화면인데요. 로그인 화면은 이제 처음에 있던 메인 화면의 틀에서 여기 로그인이랑 패스워드랑 입력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기억하기, 패스워드 기억하기 체크박스를 넣었습니다. 이건 유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넣어봤고요.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는 이렇게 음식 사진을 넣어서 좀 사용자들이 구매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보고 그런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이 요 공지사항 게시판 탭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북마켓 저희가 만들었던 그거랑 구성은 똑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 아직 내용은 제가 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원가입 칸인데요. 회원가입 칸도 로그인 화면이랑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개인정보를 넣으려고 하다가 요즘에 보니까 뭐 딱히 많이 넣지는 않고 다 이것저것 줄이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안 넣었습니다. 본인 이메일 정도랑 닉네임만 추가해서 만들 수 있게 이랬습니다. 요즘 오타가 났는데 요건 네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메인 화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 부트스트랩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양식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정렬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게 부트스트랩이라 뭔가 뭐 먼저 그게 진행돼서 그런지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놔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사실 부트스트랩으로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를 CSS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서 한번 바꿔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없고 나머지 푸터나 이제 양식들 비슷하게 다 가지고 왔고요. 이거 보여드리면은 소스에서
저는 CSS까지만 사용을 해봤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적용을 못했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이거 좀 이용했는데 이제 부트스트랩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 부트스트랩에 있는 CSS를 먼저 끌어 쓰기 때문에 본인이 적용하고 싶은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제가 다른 분한테 먼저 좀 전수를 받은 건데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기능에 오른쪽에 느낌표 임포턴트를 쓰게 되면 이게 먼저 최우선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이것도 사실 원래는 그냥 검정색 글씨만 나왔는데 이렇게 좀 화면을 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빨간색이 되고 클릭하게 되면은 초록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제가 이 임포턴트라는 이거를 써서 이제 먼저 그 부트스트랩보다 먼저 구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메인 화면이었고요. 그리고 로그인 화면인데 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랑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없으신 분들 사인업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도 사실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디 옆에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하는데 이게 아이디를 옆에다 붙이니까 이 아이디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옆에 보시면 글씨가 아이디는 작고 패스워드는 길고 체크는 조금 더 그 글씨가 길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운데 정렬이 돼버리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요걸로 좀 먼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게시판도 만들기로 구현을 생각을 했었는데 게시판은 아직 미구현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나 뭐 있으신 분 없으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하셨고 사실은 우리 수업의 목적은 완벽한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은 설계미 구현입니다. 구현인데 구현을 욕심을 내면 사실 끝이 없어요.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차 이제 구성하시면 되고 그래도 그 웹 프로젝트 전까지 그러니까 스프링 우리 1차가 이제 공식 미니 프로젝트가 스프링 웹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팀으로 이제 하실 건데 지금 하셨던 부분들이 그대로 또 연장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계속 꾸준하게만 하시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주형 씨. 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일단 저는 게임 런처에 접속하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면 런처 사이트가 클라이언트가 따로 이제 뜨면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뭐 즐겨 하시는 여러 게임들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게임 그거를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고요. 저희가 처음 배운 게 북마켓을 이제 그 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게임 런처 접속 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다른 분들처럼 뭐 API를 넣을 게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뭐 정보라는 거 자료라던가 사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면 끝이기 때문에 뭐 정보가 없어서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먼저 카카오 오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뭐 이제 가운데 스타트 버튼을 만들었고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제 프리뷰 미리 보기 이제 그 각 게시판의 미리 보기를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로그인 화면이고요. 그래서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좀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뭐 배경 화면에 이미지 하나를 넣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회원가입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만 넣고 필요한 정보들 입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게시판은 그 클론했던 그 페이지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뭐 딱히 뭐 대단한 게 없어가지고 바로 사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제가 만든 사이트고 지금 미디어 쿼리가 적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작게 만들게요. 네. 일단은 제가 디자인 쪽은 좀 그런 재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림이랑 사진 같은 거는 이제 무료 소스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랑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료 사진을 가져왔고, 이제 네빗바는 부트스트랩이 아니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었는데 이제 네빗바에 마우스 올려놨을 때 서브 메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가운데 스타트 버튼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줘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봤고요. 여기서 CSS와 자바스크립트 두 가지 속성을 합친 그 방법으로 했고요. CSS에서 키프레임즈라는 속성을 이용했습니다. 키프레임즈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처음과 마지막 동작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속성을 그 CSS 스타일 시트에 이제 표기함으로써 몇 초 동안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거냐 라는 속성을 애니메이션의 속성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버튼에 아무런 클래스가 없습니다. 이 HTML 상에서. 근데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클래스가 생기면서 그 클래스에서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마우스 들어갔을 때는 클래스가 생기고 이제 빠지면은 클래스가 사라지는 식으로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add 클래스랑 remove 클래스라는 속성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태그나 어떤 클래스나 아이디에 새로운 클래스를 부여하는 자바스크립트 그 jQuery 속성입니다. 그걸 이제 이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과 그 회원가입도 마찬가지로 다 표현을 했고요. 밑에 프리뷰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제가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이거 이제 테이블 그 HTML 테이블 태그로 만든 공지사항입니다. 네, 다르게 없고. 그 다음에 홈 버튼 누르면 홈으로 가게 되고, 로그인과 회원가입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만 넣고 이제 입력하고, 이거는 부트스트랩으로 버튼을 가져온 거고요. 바로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네빗바를 부트스트랩이 아니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서브 메뉴가 없었어요. 네빗바를 만들 때 제가. 그래서 이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 CSS까지 다 해놓고 그 서브 메뉴를 다시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CSS 코드상에서 자식과 자손에 대해서 충돌하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보면은 이 네빗바 자체도 리스트랑 A 태그고 이 서브 메뉴 자체도 리스트랑 A 태그로 존재됐기 때문에 그 꺽쇠를 이용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내용물이 끝까지 안 보이기도 하고 내용물이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꺽쇠를 활용해서 얘가 확실히 자손이고 확실한 부모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게 동작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이거를 끝까지 제가 가져가야 된다면 사실 더 넣을 게 없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을 원페이지 느낌의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내렸을 때 이미지가 생기면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동작을 하면서 각각의 이제
페이지가 보이는, 이게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스크롤을 하면서 반응을 해서 동작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면은 나중에 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한 페이지에 다 때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앞단에 제가 프론트가 3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백엔드가 7이고, 제가 첫 번째 화면 구현 설계는 이게 기본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면,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론트를 이제 앱으로 구현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마 시간표상 동시일 겁니다. 리액트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리액트가 이제 SPA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싱글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페이지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한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시스템 구조가 옥저버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화면 전체를 우리가 좀 잘 보시면은 클릭을 했을 때 전체 페이지가 새로 불러오시게 될 겁니다. 보통 그죠? 이렇게 랜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우리가 캐시를 쓰기는 쓰겠지만 전체 페이지를 이제 불러오게 되고 캐시를 이용해서 저장된 내용을 좀 가지고 되는데, 좀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화면에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스크롤을 내렸을 때 어떤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스크롤을 내렸을 때 특정 데이터가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 데이터가 넘어온 게 뭐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은 이제 뭐 데이터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비동기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듣게 되시게 되면 이제 전체 페이지 화면은 그대로 있는데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특정 정보들이 붙게 됩니다. 그거는 화면 전체는 다시 그리지 않고 그대로고요. 내리면서 특정 데이터의 뭐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다고 치면 inner HTML이라는 메소드로 해당 태그의 값들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전체 페이지를 다시 새로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네트워크가 좀 안정적입니다. 속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데이터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얘기해 주셨던 한 페이지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시게 되고, 키워드는 비동기입니다. 비동기식으로 데이터를 전달받는 거고요. 사실상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제가 그 옆에 몇 가지 봤었는데, 뭐 어싱크라든지 이제 뭐 AJAX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동기식으로 구현하시는 분들 조금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알고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게 운영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뒤에 백엔드 수업할 때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박지영 씨. 안녕하세요. 발표자 박지영입니다. 일단 저는 제가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일단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고 또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한 사이트는 네이버의 밴드를 참고했고요. 이제 로고가 밴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밴드랑 버디를 합쳐서 밴디라고 만들었습니다. 또 설계를 보시면 일단 메인에 카테고리 9개가 있는데 이게 카드 형식으로 코드펜에서 가져온 소스라서 일단 카드를 누르면 이제 해당 카테고리의 게시판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게시판은 만들지 않아서 일단 누르기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거는 회원가입하면, 여기는 로그인하면, 그리고 여기는 글을 게시할 수 있는 포스트 화면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5분은 이렇게 설계를 했고, 도메인을 들어가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일단 이미지를 많이 넣어놔서 약간 렉이 걸리는데, 일단 화면을 구현하면서 사용한 코드를 먼저 말하면 일단 Z-인덱스가 있습니다. 겹치는 요소 중에 어느 요소를 위로 올라가게 할지 정해주는 CSS 태그인데, 이제 특성값은 정수만 사용할 수 있고 0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더 위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다른 요소들보다 이 요소가 더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 페이지 소스에서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Z-인덱스 10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사용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이거는 A 태그나 버튼 태그를 눌렀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나 새로 고침되는 기본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거를 눌렀을 때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을 구현할 때 있었던 이슈 중에서는 일단 메인 화면에 이 검색창이 일단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제일 간단한 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난 CSS에서 오파시티를 이용해 투명도를 주었습니다. 0.1에서부터 1.0까지 특성값을 정할 수 있고, 0으로 가까워질수록 좀 더 투명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펜에서나 부트스트랩에서 가져온 것들이기 때문에 폰트가 다 다르고 한글이랑 영어가 섞여 있어서 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페이지 전체를 구글 웹 폰트에서 사용한 폰트를 그 CSS 파일에 임포트하여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것도 코드펜에서 가져온 무료 소스인데, 처음에 이제 폰트도 다 다르고 여기 색깔도 다 달라서 이 위에 임포트한 폰트 URL이고, 이 밑에 폰트 패밀리로 폰트를 정해 주어서 일단 화면에 폰트를 다 맞춰 주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일단 발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 틀은 저희가 설계한 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제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부트스트랩이라든지 코드펜이라든지 WS에 있는 그 다른 소스를 가지고 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네임맛대로 변경하는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백엔드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API도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분이 만드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사이트에 적용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이게 제가 늘 코딩은 컨트롤 C, 컨트롤 V라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API를 내 입맛대로 가져다 쓰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일단 가져와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얘가 적용이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 우선이고, 두 번째는 실행되고 적용이 돼서 구현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제 내 입맛대로, 저는 보통 주문을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그 기능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도의 기능을 추가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가 된다면 두 번째 작업은 이제 확장성까지 좀 고려를 해서 개발을 이제 리팩터링 조금 더 고쳐보아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시간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제가 가지고 와서 파악을 하고 보통 1개 정도 기능을 추가하는 걸 좀 목표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코드를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 조금 더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리팩터링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만들어도 되지만 만들어져 있는 걸 잘 찾아서 잘 가져와서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배선한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발표자 배선한입니다. 전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할 때 주제를 2개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하나는 제가 음식을 먹는 거를 좋아해서 좀 부산의 맛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요즘에 그 맛집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겹치는 게 많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제가 자기소개 때 얘기했듯이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학교 생활할 때 봉사활동을 좀 몇 번 해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더라도 뭔가 봉사활동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가볍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이트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좀 접근성이 편하게 봉사활동에 대한 사진과 함께 알림이랑 신청을 할 수 있는 걸 테이블로 해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직접 설계한 화면으로 가면 좀 처음에 5분으로 만들었을 때는 뭔가 좀 되게 잘 만들었다 했는데, 실제로 구현해 보니까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뭔가 색감이 좀 구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뭔가 제가 만들었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해봤는데, 헤더 부분이랑 네비바 부분은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CSS와 HTML로. 테이블을 만들고 부트스트랩에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제가 지정한 게 떠오를 수 있게 테이블 호버랑 또 조금 줄이려고 테이블 SM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테이블 자체는 그리드로 묶어서 양옆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학원에 있는 컴퓨터 화면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되게 한 화면에 잘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그리드가 엄청 길더라고요, 세로로. 그래서 조금 자르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막상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서 검색을 하고 또 F12를 눌러서 미리 한번 줄여보니까 그 줄이는 방법이 되게 간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줄여봤고, 로그인 화면이랑 벌써 이렇게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이렇지는 않았는데, 로그인 화면이랑 회원가입 화면은 잘 나오는데, 로그인 화면은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랑 회원가입 화면의 다른 점은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는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미리 지금 이 아이디 부분이랑 이렇게 적으면 사라지게 만들었고, 또 인풋에 포커스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누르면 글자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주기로 했습니다. 회원가입에서는 이제 부트스트랩 버튼에서 중복 확인이랑 회원가입에 대해서 가입 확인 버튼을 만들었고, 봉사 안내에서는 부트스트랩 아코디언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글자가 나오게, 텍스트는 VMS라는 자원봉사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봉사 인증에서는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한 사진을 담을 수 있게 부트스트랩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화면상에 지금 화면이 이렇게 커서 제가 푸터 부분이 지금 안 나오는데 이 컨트롤 스크롤 네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작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푸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본문을 올리면 푸터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임시 방편으로 그냥 미디어 커리를 써서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작아지면 그냥 푸터가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 이제 오븐으로 제가 생각하고 만들었던 게 이제 직접적인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막했는데 그래서 그냥 해보자. 일단 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뭐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많이 뼈대들이 만들어지니까 진행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진다는 걸 느꼈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도 많이 하고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또 벤치마킹을 계속 여러 블로그나 사람들이 만든 걸 하다 보니까 꽤나 코드가 겹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해결 방법으로는 뭐 검색도 하긴 했지만 제일 직선적으로는 VS 코딩에서 그냥 지워보고 또 새로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면 좀 해결 방법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요. 아주 잘했고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하셨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전부 다 하얀 고화지에 캔버스에 뭘 해야 될지가 전부 다 막막하셨을 건데 근데 제가 샘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드렸던 이유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할지에 대한 좀 최대한의 마지노선이랄까요. 일단 뭔가 좀 참고할 게 있으면 그래도 뭐 최소한 뭔가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찍어서 따라라도 만들어 보다 보면 이게 또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만들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뭔가를 창조는 뭔가 항상 맨 땅에 할 일은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창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지 뭔가가 또 창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이런 모티브, 동기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가 좀 따라 하다 보면 그걸 조금씩 내가 뭔가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하시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재정의가 되어서 다른 또 나만의 또 그런 창조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나 이 코드도 모르고 이런 거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이거 처음에는 따라 해보다가 이제 자기 거 자기 기능을 하나씩 구현하다 보면 이게 사실 자기 거기 때문에 애살이 생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욕심이 생기면서 뭐좀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만드는 걸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를 좀 내 거라는 좀 심리를 좀 이용을 한 건데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마 제가 느꼈는데 발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쌓이고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점점 이게 퀄리티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사실 이게 소그룹으로 하시게 되면 이게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구현을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런 이슈 문제점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다. 나는 해결을 이렇게 했다. 다른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아마 문제점들 겹치는 게 몇 가지씩 아마 있을 거라 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 문제점 발견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쏟았던 시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뭐 다른 분 제가 맵이나 뭐 이런 걸 API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를 3시간, 4시간을 투자해서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그 시간을 세이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그런 기술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일단 잘 참여를 하고 계셔서 일단 뭐 그게 감사하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좀 대견하기도 하고 좀 대단하기도 해요.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거 치고는 제가 그때 샘플 보여줬을 때 기억나십니까? 근데 저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저 지금 한 기간 4일, 5일 만에 내가 저 비슷하게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또 어때요? 만들죠? 막상 해보니까 닥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음 그 승윤 씨는 다음 시간에 그 발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